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쾌술 경영지도사가 밥 먹여주는 인문학, 이호근 작가가 지은 밥 먹여주는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성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실제로 밥 먹여주는 인문학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인생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인생 공식이라는 내용에 고전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하지만 읽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인생 공식에서 운명의 개척은 자신의 생각, 가치관, 행동, 습관 등을 두루 살펴보고 긍정적인 운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한 대로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해서 내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꿈은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정, 쉽게 상처받지 않는 감정 근육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 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사유의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며 타인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도 비례해 커진다고 했고, 사람은 가끔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들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맞고, 사는 대로 생각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사는 것이 철학이다 했고, 결국 철학의 핵심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떤 정체성과 더불어서 개인 정체성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사람의 성품, 꿈, 가치관, 철학 등을 확인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나쁜 일에 잘 대처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좌절이나 불행에 맞서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과 자족하면서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과 수단이 같으면 놀이가 되고 다르면 노동이 된다고 하고, 결국 사람들의 행복은 일상에서 놀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야 불필요한 쾌락을 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관계, 더불어 살기 위한 관계 그 방정식에서는 첫째, 2인칭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절대적인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가진 자유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큰 행복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신체적 접촉도 하는 등 고급 감각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의 수준이 관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존재적 실존 양식의 회복 여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장에서는 변신과 진화를 통한 자기 혁신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진화를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쌓여야 비로소 일어난다. 진화는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쌓여야 말하자면 비로소 일어난다. 인간의 노력은 대체로 결과를 얻기 어렵고 성과도 더디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약점을 드러내놓고 단련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 고차원적인 진화의 비밀은 약점을 숨기기보다 드러내놓고 단련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존 갖고 있는 생각을 깨뜨려주는 도끼 같은 책이 좋은 책이며 그런 책을 읽어야 정신의 황골탈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력 관리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 다시 말하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 그리고 다방면의 소양을 넓히는 것, 제너리스트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인문학 중에서 밥 먹여주는 인문학, 이호건 작가가 지은 밥 먹여주는 인문학을 같이 한번 공유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잘 깨닫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밥 먹여주는 인문학이 될 것이라는 그 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 누가 뭘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만큼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여주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밥 먹여주는 인문학의 중요한 요점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참고해서 여러분 좋은 일만 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구독에 클릭하시고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